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건 하우젤이 말하는 좋은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가 없는 수익은 없다라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 그러나 모든 가격이 가격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으나 여기서 핵심은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꺼이 지불할 만한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문제는 수많은 것들의 가격이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분명하지 않고 그 사이 청구서의 납부 기한이 도래한다는 점이다. 2004년에 GE는 3,3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였다. 앞서 10년간 매년 세계 1위 또는 2위였던 GE는 자본주의 사회의 귀족 기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났다. 2008년 금융위기 사태로 GE 금융사업부는 혼란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헐값에 팔렸다. 이어 사원을 걸었던 석유사업과 에너지사업은 참사를 빚었고 결국 수십억 달러의 손실로 처리됐다. 주가는 2007년 주당 40달러에서 2018년에는 주당 7달러까지 하락했다. 2001년부터 회사를 운영해온 CEO 제프 이멜트에게 즉각적이고 혹독한 비난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그의 리더십과 인수합병, 배당금 삭감, 정리해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주가 폭락에 대해 이멜트를 비난했다. 그럴 만도 했다. 호 시절에 왕가의 부를 가지고 보상받았던 자들은 썰물이 되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했다. 결국 이멜트는 2017년 사임했다. 이멜트는 물러나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다.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야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멜트는 후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뭐든 밖에서 보면 쉬워 보이는 법이죠. 뭐든 밖에서는 쉬워 보이는 이유는 경기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맞닥뜨린 어려움이 종종 군중들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대해진 조직, 단기 투자자, 규제 당국, 노조, 관료주의 간에 충돌하는 요구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직접 상대해보기 전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14개월을 버틴 이멜트의 후임자 역시 이 점을 배워야 했다. 대부분의 일은 이론상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 해보면 더 어렵다. 때로 우리가 자만하는 탓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우리가 성공의 대가를 잘 알아보지 못해 그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 50년 동안 S&P 500 지수는 119배가 올랐다. 당신은 그냥 뒷짐지고 앉아서 돈이 불어나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투자 역시 밖에서 볼 때는 쉬워 보이는 법이다. 어디에서나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라는 말을 한다. 훌륭한 조언이다. 하지만 눈앞에서 주식 가격이 붕괴하고 있을 때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버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가?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그 대가는 달러나 센트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가는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로 지불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실시간으로 직접 상대해보기 전에는 간과하기 쉽다. 투자에서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 이는 가게에 든 좀도둑이 그렇듯이 끝이 좋을 수가 없다. 새 차를 갖고 싶다고 하자. 새 차의 가격은 3만 달러다. 당신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 첫 번째, 3만 달러 제값을 지불한다. 두 번째, 값싼 중고차를 찾아낸다. 세 번째, 훔친다. 여기서 99%의 사람들은 세 번째 옵션은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차를 훔쳤을 때 치러야 할 결과가 얻을 이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평화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앞으로 30년간 11%의 연간 수익률을 얻고 싶다고 하자. 이런 보상이 공짜로 주어질까? 당연히 아니다. 세상은 결코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 가격표가 있고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다. 이 경우 가격표란 큰 수익을 안겼다가 순식간에 다시 뺏어가는 시장의 끝없는 조롱이다. 배당금을 포함하면 1950년에서 2019년까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수익률은 연간 11% 정도였다. 아주 훌륭한 수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성공의 대가는 지독하리만큼 비쌌다. 그 이유는 1950년부터 2019년까지 대부분의 날들이 전 고점보다 최소 5% 이상 낮았던 시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시장 수익률의 대가다. 수수료, 입장료다. 쓰라린 대가다. 대부분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크면 클수록 치러야 할 가격도 높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넷플릭스의 주가는 35,000% 올랐지만 기간 중 94%의 날이 전고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했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몬스터 비버리지의 주가는 31만 9,000%가 올랐지만 기간 중 95%의 경우 전고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다. 자동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 첫 번째, 당신은 변동성과 격변을 받아들이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번째, 불확실성이 덜하고 수익도 덜한, 말하자면 중고차 같은 자산을 찾아낼 수 있다. 세 번째, 자동차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당연히 수반되는 변동성을 피하면서 수익을 얻으려고 시도해 보는 것이다. 투자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한다. 자동차 절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수익을 얻기 위한 작전과 전략을 짠다. 사람들은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한다. 다음번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팔았다가 다음번 호황이 오기 전에 사려고 시도한다. 약간이라도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면 변동성이 흔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처럼 보이는 방법을 취한다. 즉 변동성을 피하려 애쓰는 것이다. 그러나 돈의 신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 물론 자동차 절도범 중에는 잡히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붙잡혀서 벌을 받는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펀드 분석 전문회사 모닝스타가 전략적인 뮤추얼 펀드들의 실적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 시시때때로 주식과 채권을 오가는 전략을 쓰면서 가격 하락 리스크는 낮추고 시장 수익률을 얻으려는 펀드들이었다. 이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수익을 얻고 싶어 했다. 모닝스타는 미국 시장이 새로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폭주하면서 S&P 500 지수가 20% 이상 하락한 2010년 중반부터 2011년 말까지의 초점을 맞춰 연구했다. 전략적 펀드들이 효과를 발휘해야 할 바로 그런 환경이었다. 그들이 빛날 수 있는 시기였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이 시기에 112개의 전략적 뮤추얼 펀드가 있었는데 단순한 주식 60과 채권 40 비율의 펀드보다 위험 조정 수익률이 더 좋은 펀드는 단 9개에 불과했다. 전략적 펀드 중에서 고점 대비 최대 하락 비율이 가만히 내버려둔 인덱스 펀드보다 더 작은 경우는 4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모닝스타는 몇몇 예외가 있긴 했으나 수익은 적고 변동성은 더 컸다. 가격 하락 리스크의 영향을 같은 정도로 받았다고 밝혔다. 개별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도 이런 유혹에 빠진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평범한 주식 펀드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펀드보다 연간 0.5%만큼 실적이 떨어졌다. 사서 가만히 들고 있어야 할 때에 사고 판 결과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대가를 피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결국 대가를 2배로 치른다는 점이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역시나 대가 없는 수익은 없고 고통 없는 수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의 어떤 결과치를 보면 대단하다. 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장기 투자고 나도 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이 투자의 대가에 따라 붙는 것들은 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 수익의 대가는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부분으로 이 대가, 수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수익을 냈던 어떤 넷플릭스나 몬스터 베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수익 퍼센트가 났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고점보다 94%, 전고점보다 95%의 경우 전고점보다 낮은 가격이 거래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상승은 아주 짧은 구간에 진행이 되었고 그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약 95%는 계속 낮은 가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5%, 한 6%의 그 기간 안에 다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살펴보면 거의 한 60년 역사 동안에 대부분의 기간들이 아주 낮은 가격에 머물거나 아니면 일정 박스에서 계속 갇혀가지고 전체적인 기간이 상승하는 기간보다 횡보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 그래서 지루함까지
받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지루함도 피하고 변동성도 피하고 공포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략적인 뮤추얼 펀드도 가입을 많이 해서 하고 펀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장이 안 좋을 때 분명히 피해서 투자를 잘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도 그냥 단순하게 주식 60%랑 채권 40% 나눠 놓은 것보다 위험 조정 수익률이 더 좋은 펀드가 100개가 넘는 회사 중에 단 9개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을 피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극소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중간 오는 큰 조정도 우리가 받아내야 되고 잘게 들어오는 10% 20%였던 순간 변동성도 받아내면서 그 변동성에 오는 공포까지 우리가 감내를 했을 때 큰 수익이 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익히는 알고 있습니다만 누구나 밖에서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다라는 것을 투자를 하면서 많이 배우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이 든 책인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